이제 공부를 하려고 책상 이제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부터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B 연결 요거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긴 XMPP 썼고요. 그래서 여기서 MySQL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은 날라갑니다. 순서였죠. 그래서 요거 항상 on 먼저 해주시면은 포트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러닝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포트가 안 사라지면 됩니다. 오류나면 이 포트가 사라져요. 요거 확인하셨으면은 이 창은 이제 끄셔도 되죠. 얘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연결된 상태일 거고 그 다음에 SQL 요구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 안 지키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적어 놓은 게 다 날라가서 이거 믿었다가 열심히 적어 놓은 이런 거 다 날라가는 거예요. 자, 순서를 지켜주시면 되고 수업 페이지 아래쪽에 문제 2개 올려드렸고요. 이거 가져다가 오셔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갖고 오시면 맨 아래쪽이랑 맨 위에 주석 처리는 샵으로 말씀드렸는데 주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슬래시하고 별 해도 주석이 처리되는데 주석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내가 뭐 create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A1 같은 걸 했다. 그리고 use A1 이런 정도로 쿼리를 작성을 했는데 주석을 처리할 때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앞에다가 샵 붙이는 거고 하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요거 슬래시 별로 이렇게 감싸시면은 이것도 주석이에요. 두 개 차이점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활용하실 때 우리 실행할 때 쿼리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실행을 했단 말이죠. F9을 눌렀는데 이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도요. 내가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잘 안 될 건데 그 실행하는 버튼을 요만큼만 드래그 하면은 이건 그냥 쓴 거예요. use. 그래서 요거 실행하시면은 얘가 쿼리가 실행된 쿼리가 use A1으로 되기 때문에 에러를 일으켜요. 지금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create를 이렇게 쓰셔도 이게 만들어집니다. success. use 1 하시면은 여기도 떠요. 그러니 그 주석은 내가 전체를 드래그 했을 때 안 되게 하는 거지 그 드래그가 중요한 거예요. 드래그가. 그랬을 때 요런 식으로 내가 주석을 처리하면은 전체를 그 실행하는 데서는 이게 실행이 안 되겠지만 포인트 찍어가지고 드래그하면 실행이 되겠죠. 그 말이에요. 상황별로 어떤 주석을 쓰실지 생각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그 주석에 단축키가 있는데 이거 단축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DBMS는 좀 다른 것 같네요. 필요하신 부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실전적인 계속 연습입니다. 뒤에 가면은 또 새로운 내용들 같이 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그리고 이 그 쿼리문들은 이제 뭐 참고 안 하시고 최대한 머릿속에서 나오시면 좋습니다. 쇼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가면서 가보겠습니다. 복습을 잘 해주세요. 자, use MySQL을 선택을 합니다. 석세스 확인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된 거는 항상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테이블 리스팅 show tables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내가 찍어야 되는 거는 뭔가 구조죠. 구조는 describe였어요. MySQL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무슨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테이블, 그러니까 제가 지금 MySQL을 친 거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describe 해야 되니까 오류가 났죠.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쓰니까 이런 쿼리를 썼어요. 그러면은
에러인데 왜 에러냐면은 이 코드의 설명을 잘 봐주시면 돼요. MySQL 점 찍고 MySQL이 없대요. doesn't exist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 여기 점 찍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앞에 쪽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 뒤에 쪽이 테이블이 됩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점이 그 하위에 항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describe를 하면 되는데 이거 줄이는 거 안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제 db라는 테이블이 있어서 db를 내가 어떤 구조로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건 타입들이고 뒤에 거는 또 정보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열이죠. 근데 디스크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건 줄여 쓰는 거예요. 앞에 것만 땄죠? 줄여 쓸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다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그럼 옮겨가겠다는 거죠. 그 판을 확인해 주시고 요거 테이블 리스팅부터 해보면 테스트에는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 확인 작업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냥 확인이 가능하다.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존재하면 삭제하는 게 create 데이터베이스 if exists a1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세트 느낌이었는데 지금 에러가 났어요. 근데 에러가 났을 때 이제 봐야 돼요. 왜 에러지? 뭐 원인은 이제 찾아볼 게 별거 없죠. 얘가 틀렸을 거나 아니면은 다른 게 틀린 건데 지금 에러 코드가 여기 있네요. 에러 코드가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 있네요. 여기. 신텍스 에러랍니다. 그러면은 문법 오류예요. 그럼 여기가 틀렸다는 소리죠. create database if exists 어디가 틀렸을까요? 아이고 제가 뭔가 잘못했죠? 이거 언제 썼죠? 이거 지울 때 썼는데요. 이거는 삭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reate가 아니고 드롭이네요. 제가 잘못 썼죠. 그러면은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if exist가 필요가 없는 잘못 쓴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찾은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잘 썼는데 또 에러예요. 다시 에러 코드를 보시면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데이터베이스 A1이라고 하는 것이 중복돼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거죠. 중복은 안 된다 이 소리라서 그러면은 확인해야죠. 있는지. 근데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들을 리스트에 해봅시다. 여기 있네요. A1.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으니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일단 만들어 놨으니 넘어갔고 얘는 생성하는 거니까 지금 시나리오가 여기서 맞고 그 전에 뭐를 하는 거였냐면 드롭을 하는 거였네요. 이게 지금 삭제하라고 한 건데 제가 요거는 삭제하라 만약에 있으면 요건 석세스가 뜨고 이 상태에서 show tables 하시면은 아니 show database 하면은 A1 사라진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create 하시고 use까지 하시면은 세팅이죠. 그래서 이 세 줄 세팅입니다. 세 줄. 어디 이제 뭘 하고 있는지 계속 보면서 코드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는지 확인하는 건 방금 한 것처럼 show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확인도 show tables죠. 그냥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파악하는 과정이었고 만들어 봅시다. 그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거니까 create 쪽이에요. DDL이고요. DDL은 데이터베이스도 할 수 있고 아티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가 필요했던 것. 그 다음에는 이름, 괄호 2번, 괄호 닫고 엔터 2번에 탭 1번 해서 지금 타이틀이랑 바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열을 만들려고 한 소리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넣고 힌트로 좀 주고 있죠. 바차라고 하는 거는 문자에 100개. 이 괄호에 있는 건 그러니까 자릿수인 거예요. 텍스트는 그냥 문자 많이 저장. 정말 이 정도면 돼서 제목에다가 바차를 넣는 게 맞겠죠. 제목이 많이 안 들어갈 테니까. 콤마를 꼭 찍어주시고. 바디는 게시글의 그 내용문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막 이미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처리도 텍스트 타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신텍스 에러라든지 그런 거 떴으면은 어디서 오타가 났거나 한 거예요. 잘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잘 추가되는지 또 확인 요거 꼭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게 세트예요. 항상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쇼 테이블스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만들어져 있는 건 확인이 되고 구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describe의 줄임말 디스크로 확인도 됩니다. 타입이 확인되고요. 요게 매칭이 잘 됐는지는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널 이제 데이터 추가 이제 데이터니까 인서트가 들어가고요. 아티클에서 셋 타이틀의 제목 바디의 내용 제가 뭔가 작성을 했는데 또 좀 이상해요. 여기 빨간 색깔로 됐어요. 왜? 잘 좀 이렇게 녹색깔 계열의 그 주석 처리다가 빨간색이 됐어요. 이거 갑자기 또 왜 이래요? 뭐지? 뭐 틀릴 만한 게 있어 보입니까? 한번 잘 감쌌죠? 네. 이거 이상하죠? 잘 한번 보세요. 그쵸? 이게 백틱이 들어갔어요. 백틱. 그러니까 따옴표 쓰고 따옴표로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제가 따옴표로 쓰고 지금 백틱으로 닫았어요. 그러면은 이 따옴표는요. 안 보인다. 파란색으로. 여기 있는 따옴표는 안 닫혔습니다. 닫히지가 않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빨간 색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부 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적혀 있는 이 백틱은 그냥 이 따옴표가 끝나기 전까지의 어딘지 모를 따옴표 끝나기 전까지 내용이란 거. 좀 확인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오타가 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무리 해봤자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에러에서 띄우는 게 신텍스 에러니까요.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쓰시면 잘 들어갑니다. 석세스. 자, 잘 들어갔는지 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조회를 해봐야 돼요. 셀렉트죠. 셀렉트 한 다음에 열을 넣는데 지금은 타이틀만 조회를 해보겠대요. from article 이렇게 해보시면 제목이라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select from 이거 쓰는 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썼을 건데요. 이제는 띄어쓰기를 해주세요. 점점 select랑 from의 그 각각의 기능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띄어써 주시는 게 보기가 좋고요. 자, 데이터 조회에 대한 거를 쭉 해보라고 하는 거라서 어렵진 않죠. 열 잘 넣으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열을 넣는 순서도 중요하고요. 맞춰서 써보시면서 연습해 주세요. 잘 나옵니다. 자, 데이터 조회 올이었죠. 올. 여기 6바이트가 들어갔나봐요. 내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6바이트. 그렇죠? 조회하는 거 열만 바꾸면 되죠.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또 한 개 추가, 또 추가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추가를 해야 되면은 인서트 문을 내가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작성을 여기다가 하는 거 하고 실행하는 부분은 좀 별개였습니다. 내가 여기다 아무리 작성을 하더라도 실행 버튼 한번 누르지 않으면 F9키 누르지 않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가지 않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이거 하나 추가하는데 지금 똑같은 거 추가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인서트 인토를 연습하느라고 또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위에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실행만 한번 더 누르시면 이 시나리오는 한 거죠. 그래서 조회를 했을 때 두 번 추가가 잘 됐죠. 쿼리문에 대한 것이 뭐라는 건지 정확히 아시면은 이제 이런 게 뭐 의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뢰인이 자꾸 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하는 거고 프로그램상에서 글을 쓰는 거니까 어떤 유저가 요 게시하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그걸 내가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개발자로서 이걸 DB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과정을 뭐가 하는 거냐는 거죠.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서트 하는 거고 그것이 실행과 작성이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데이터 조회할 때도 요거 또 쓸 필요는 사실 없었죠. 요거 실행하면 됐죠. 그런 겁니다. 자, 어떤 게 이제 2번 게시물인지 알 수 없다. 이제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론 같은 설계 부분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이와 같이 저장이 돼 있으면은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식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가 누구 건지 식별이 안 되면 그거는 죽은 데이터나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 때 가장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식별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식별하는 것에 대한 거를 보통 이제 아이디라고 해서 많이 넣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형태든 여러 데이터들의 모음으로 이게 테이블 형식으로 있는데 각각의 아이디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얘는 예를 들어 1번이고 2번이고 그러니까 번호만 붙이면 되죠. 이렇게 만약에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안에 있는 제목이 동일해도 숫자로 식별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붙여볼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하러 와야 돼요. 갔습니다. 야, 그러면 식별 안 하는 거 만들었어? 하고선 이거 만든 데이터베이스 만든 사람 이제 좀 혼내고, 내가 수정을 해줘야죠. 자, 우리가 이제 안 배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죠? 데이터, 알터 안 했습니다. 이제 알터를 좀 볼 건데, 한 번만 더 그림, 여기였죠. 이 느낌.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얘를 좀 떼우고 싶다. 만큼 떼워요. 자, 테이블이잖아요. 자, 이 테이블에서 고쳐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테이블이 뭐죠? 타이틀, 그 다음에 body라고 하고 있고 동일하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추가시켜줘야 되는 건 id라고 하는 부분인데 id라고 하는 거는 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업데이트랑 좀 다름을 계속 비교하려고 합니다.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용 1을 내용 2로 바꾼다. 이런 거 할 때 업데이트가 쓰이는 거고, 통으로 뭔가 틀을 바꾸는 걸 때는 DDL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알터를 쓰시면 돼요. 알터를 한번 써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또 이 틀을 구조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아예 날릴 수도 있고요. 이름도 변경시킬 수 있고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추가부터 해보자면은 자, 알터 테이블이겠고요.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내가 할 거는 추가니까 이 추가에 해당하는 거는 add column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add column. 칼럼이 열이고요. add는 추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칼럼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게 id잖아요. 그래서 id. 테이블 만들 때 조건이 딱 두 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칼럼이 비면 안 된다. 칼럼은 최소 한 개 이상. 두 번째가 데이터 타입을 규정하는 것은 필수였다죠. 이게 그대로 먹혀요.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칼럼은 이제 넣는 거라서 이름 넣는데 얘가 2번의 조건을 좀 생각하시면서 꼭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예요. 넣어주시면 돼요. 이겁니다. 데이터 조회 한번 해보세요. 아이디가 떴죠. 아이디가 널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 단위는 행이다. 행 단위는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를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아이디가 붙죠. 이제 식별하려고 근데 했던 게 무슨 개념이었냐면은 좀 앞에 번호가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쭉쭉 적혀야 보기가 편하잖아요. 내가 식별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 좀 보기가 불편해요. 저는 아이디라고 하는 이 컬럼을 맨 앞에 두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애들을 하면은 뒤로 가네? 그럼 이거 앞으로 보내야겠다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만들어져서 만약에 내가 또 만들려고 한다면은 에러인데 컬럼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런 거고 지금은 그냥 다 리셋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좀 연습해야 되잖아요. 아직 수정하는 게 좀 미숙하니까 지금 뭐가 편하냐면 다 날리는 게 편해요. 드롭부터 유즈까지 이렇게 하면 싹 다 날라가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되죠. 그 보는 거는 뭐 의미 없어요. 그냥 한번 우리 보는 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은 안 끼쳐요. 자, 만들고요. 이거 제목 인서트까지 실행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select all을 한번 불러보면 하나 만들어진 상태가 됐죠. 여기서 하나만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쿼리의 실행을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막 갖다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난 첫 번째로 보내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first 이렇게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이거는 자리를 지정합니다. first도 있고요. 아니면은 next 같은 것도 있거든요. after 뭐 title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러면은 요 사이로 들어가요. 타이틀 다음으로 넣어 이런 소리고 first는 처음에다가 넣어요. 해보세요.
요거 이제 써봤고,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에 id 값을 추가를 해. 그러니까 이제 식별값 넣어줘야 되죠. 내가 id 값을 추가하는 거에서 그러면은 이제 insert 하면 되나요? insert into article set id에다가 1? 이거 하면 어때요? 네. 네, 요거 하면 그러니까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써보세요. 어차피 계속 우리는 많이 해보는 게 더 좋아서.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죠. 밑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추가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내가 기존의 데이터에다가 아이디를 추가하고 싶다는 것은 업데이트가 맞는 말이죠. 인서트가 아니고 업데이트 아티클에 set id는 1 요렇게 만약에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된 결과는 업데이트 이게 에러였네요. doesn't exist. 오타 났네요. 오타. TI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업데이트하고 success 그 다음에 select all for article 하면 다 바뀌죠. 다 바뀝니다. 하고자 하는 거는 1, 2, 3 하면 돼요. 1, 2, 3. 지금 만들 거예요. 이걸 만드는 과정인데 일단은 2번을 만들어 봅시다. 자, 1번 채우는 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우리 이거 한 개만 채우는 거는 where 붙여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where를 붙일 때 where 열은 데이터 이렇게 붙였었는데 여기 지금 나 조건으로서 넣을 수 있는 게 제목 내용은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아티클 1번을 하면 다 수정이 돼버리고 여기서 내가 널이라고 하는 거는 좀 식별이 되는 것 같아요. 얘네랑 다르죠. 널이 있으면.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업데이트의 아티클 set id를 이제 2번으로 만약 바꾸는데 where 한다고 한 다음에 타이틀이 널인 거를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번째부터 뭐 2번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우선 해보자고요. 그래서 쓰면은 뭔가 된 것 같아요. 석세스가 됐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문법상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안 됩니다. 분명히 널의 타이틀 널인 거 이걸 찾았을 거예요. 이걸 찾고 여기 있는 거를 2번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찾아보니 그 널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되게 특수한 데이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이런 식으로 where에서 식별을 하실 때요. 는이 아니라 is를 쓰셔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where 열 쓰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법 오류는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상 널이라고 하는 데이터 취급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해보세요. 그거에 대한 힌트였어요. id is null. 이러면 제대로 찾는 것이 확인됐고
둘 중에 한 개. 그래서 제목이랑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해야죠. 여기 1번이라서 식별이 안 됩니다. 식별을 더 해보려면 리미트가 있네요. 제한을 시키면 돼요. 업데이트 아티클에 아이디를 나는 지금은 또 2번인데 뭐 2번 해줍시다. 2번을 변경하는데 리밋을 걸면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 개까지니까 요것만 될 거거든요. 확인해 봅시다. 요거 실행하는 거는 막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리밋 거니까 맨 위에 거, 가장 위에 거가 2번만 됐죠. 그러니까 얼추 맞춘 거죠. 시나리오상 이게 아니죠. 제가 시나리오는 너를 붙여놔가지고 아까 인서트를 했더니 이 친구를 못하고 있죠, 지금. 다시 리셋 한번 하고 올게요. 여기서 그만큼 한 번 더 이 상황 거기서 first 넣고 1번으로 지금 업데이트로 채워 넣을 겁니다. 시나리오 이게 이제 문제의 플로우는 여기에요. 여기서 한 개만 2로 변경하라니까 이만큼 오면 되고 셀렉트까지 여기까지 오면은 3번인데 혹시 지금 아마 좀 꼬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자, 또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서는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테이블 만들 때 타이틀이랑 바디랑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아이디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뭐 데이터 넣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했을 때 열을 계속 콤마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중간에 아이디라고 하는 걸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추가만 하면 되죠. 그래서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락 다 하시고 여기 좀 따로 올 거니까 따로 작성을 할게요. 이거는 여기서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추가하는 거는 뭐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고 지금 다시 내가 그쪽으로 도달을 해야 돼 하면은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크리에이트 할 때 만드세요. 그러면은 만들어지죠. 인서트를 이제 하면 되는데 필요했던 게 아이디가 1번인 거 콤마로 그렇게 갈 수 있건 타이틀이 제목인 거 콤마 또 백틱 쓰고 있다. 그리고 바디 내용 요거죠. 요거가 지금 들어가면은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죠. 2, 1이었거든요. 1, 2는 아니었고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 들어가는 거라서 요렇게 인서트 한번 하고 1번 인서트 하면 select all from article select all from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어디 갔어? 작성하시고 Shift 누르고 홈 누르고 그 다음에 방향키로 위 키 하면은 전체 드래그가 돼요. 여기로 올 수 있죠. 같아요. 내가 알터를 해가지고 여기로 온 거랑 처음부터 크리에이트해서 온 거랑 이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를 해야 한다. 추가는 인서트였죠. 인서트 into article set id에다가 3 넣고 타이틀에다가 약간 다르게 하네요. 이제 제목 3 바디에다가
인서트 하고, 인서트 했으면 확인을 꼭 해야죠. 이렇게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2, 1, 3 조회하는 건 했고, 삭제 2번을 삭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따라가 봅시다. delete from article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니까 where를 꼭 쓰셔서 조건을 주시는 게 delete는 조건을 꼭 줍니다. 안 주는 경우가 없어요. 조건을 줘야 되는 것을 이제 뭘 줘야 되냐인 건데, 그 아이디가 식별이 다 되고 있으니까 아이디로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제목 3, 제목인 것 중에서 뭐 리미트를 걸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딱 있으니까 지우시면은 그 1, 3 이렇게 되겠죠. 딜리트 항상 외어랑 같이 쓰시고요. 날짜 칼럼 추가하는 거, 이게 또 구조 추가라는 소리죠. 알터이고 추가하는 게 어떻게 썼냐면은 알터 테이블에 아티클 add column 이런 틀이에요. 이 틀에 대해서 보다 보면 좀 보이시는데 제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란 소리예요. 알터가 DDL이에요. 구조를 바꾸는 거. 그래서 항상 DDL에는 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언급을 해주기로 했죠. 그러한 이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터 데이터베이스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문법으로서는 잘 안 써요. 테이블 쓰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지만 이제 DDL이기 때문에 명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였고 항상 명시되면은 뭔지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뭐 할지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여요. 여기 add가 쓰였고요. 나중에 이제 modify도 있어요. modify 삭제하는 건 drop입니다. drop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add column, modify column, drop column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게 이 사이에 들어가고 그 뒤에 거는 칼럼에 대한 거예요. 이름이고 타입이죠. 이 타입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저번에 보긴 했는데 이 뭔가 모지예요. 지금은 이제 널로 들어가죠. 뭐 별거 없습니다. 날짜랑 시간이에요. 일시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구조 확인해 보라는 건 describe article 에러 article 오타 에러야 오타. 네, 이렇게 데이트 타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데이터 뽑아보면은 날짜가 비어있고 저기로 돼 있잖아요. 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널을 채워봅시다. 우리가 그 숫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문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날짜 데이터는 어떻게 쓸까인 건데 사실은 키보드로 못 쓰죠. 키보드로 날짜 데이터를 어떻게 써요? C를 나타내는 타이핑 키도 없고 문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보드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당연히 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실제 진짜 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하는 건데 시간 데이터는 항상 바뀌죠. 바뀌고 그때 그 시점을 저장을 시켜가지고 데이터에다가 딥에 넣는 건데 그때 폼을 그래서 정한 거죠. 형식을. 이렇게 쓰도록 하자예요. 날짜 같은 경우는 연, 월, 일일로
근데 요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반대로 쓸 거예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 짝대기를 쓰자는 거야, 짝대기. 이렇게 하면 날짜고 시간은 콜론을 써서 나타내자로 형식을 정했어요. 우리는 이거에 맞게 추가를 해줄 때 지금 저거 비었잖아요. 비은 거 기존 거니까 업데이트로 해서 셋을 해줘 봅시다. 이때 이거를 써보면 되는데 뭐 오늘 날짜로 바꾸셔도 됩니다. 25 오늘이 7월 5일이네. 그 다음에 시간은 11시 15분입니다. 5분입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에러죠. 신텍스 에러예요. 그러니 요거의 에러는 어디서 났지? 싶은 거예요. 오류 코드를 조금만 더 보시면은 힌트가 더 많은데 여기 니어 보이시죠? 니어에서 라인 2래요. 두 번째 줄이라는 소리는 내가 실행한 쿼리의 두 번째 줄이니까 이 줄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가까이 이라는 소리는 니어.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 오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컴퓨터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찍어만 줘요. 얼추 여기 같아 이렇게. 그래서 날짜 데이터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냥 쓰시면은 컴퓨터가 못 알아먹고 얘를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형식처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 바로 데이터예요. 그 시간 데이터. 내가 시간 데이터에 맞는 형식으로 넣기 때문에 저게 똑같이 문제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시간을 내가 안 줬을 때요. 그럼 날짜만 들어가야겠네요. 업데이트 해보고 보시면 나는 7월 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데이터만 줬는데 이거의 타입은 데이트 타임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안 줬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타입을 바꿀 수 있는 노릇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타입으로. 기본값이 00인 거예요. 시간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 데이터가 뒤에 있어서 앞에 이제 데이트부터 체크를 하는데 이거는 데이트 형식도 아닌 거예요. 아예 못 알아먹고 그냥 못 적고 얘는 어쨌든 타입은 맞춰야 되니까 기본값으로 다 0으로 채워 넣죠. 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오류나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저장을 내가 시켜야 되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 그럼 타입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타입에 맞게끔 주시면 07 여기다 0 안 써도 아마 0은 채워졌던 것 같아요. 네. 7월 5일 하는데 또 앞에다가 공짜는 채워지죠.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는 게. 여기서 레그데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DBMS 다른 사람이 한 작업물 보셔도 이거 많이 볼 건데 요거는 줄임말이 그 registration 뭐 그런 거 줄인 거거든요. registration date예요. 등록 날짜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레그 딴 거예요. 업데이트 데이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 데이트 이거는 수정 날짜가 되잖아요. 이걸 줄여서 레그 데이트라고 쓰고 얘는 그냥 업데이트 데이트 붙였습니다. 이때 뭐 이런 느낌인데 그 나름 단어 두 개 붙였잖아요. 이렇게 더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그냥 붙여놓으면 구분이 안 돼요. 레그 데이트라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하나의 단어로서 인식이 돼서 뭔지 몰라요. 대문자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유저의 아이디의 업데이트의 날짜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이렇게 대문자로 구분이 돼요. 이런 것도 보실 거고 유저의 언더바의 아이디의 언더바 업데이트 언더바 데이트 뭐 이런 느낌도 많이 보실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그 실전적인 데서 계속 따오는 거라서 완전히 그 연습 문제로 보시기보다는 이런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뭐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now 함수인데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그럼 내가 날짜 데이터 이렇게 넣어줘야 되면은 그 사용자가 게시글 누를 때마다 눌렀었던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될 텐데 이게 카페 같은데 있어요. 그죠?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거 데이터. 이게 그 뭐죠? 사용자가 게시를 딱 클릭해요. 게시. 그때 바로 올라오죠. 바로 올라오면서 보면은 내가 등록한 날짜. 이게 등록 날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레그 데이트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거고요. 시간까지 있죠. 그럼 데이트 타입이에요. 근데 개발자가 뭐 항상 대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거 누르면 내가 받아다가 그 레그 데이트 쪽에다가 는 해가지고 지금 시간 보고 막 시간 체크하고 여기다가 이거 쓰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게시하면은 등록 날짜 바로 찍어주는 이런 거는 자동이죠. 그 자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이제 now예요. 현재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함수 실행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함수 실행하는 거는 select가 들어가야지 실행이 돼요. 이게 now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now 같은 거를 이렇게 쓰면은 프로그래밍 하실 때 나중에 등록하는 걸 누를 때 내가 뭐를 해야라 라고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과정에서 이렇게 now 그냥 이렇게 함수 넣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화죠. 자동화가 별게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ow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려면은 현재는 이 상황에서 3번 게시물 3번이 있군요. 그죠? 이거 3번 업데이트로 넣어봅시다. 업데이트 아티클 셋 하고 그 셋은 내가 바꿀 거니까 지금은 레그데이트를 바꿀 거고요. 레그데이트에다가 now 함수를 넣을 거예요. 근데 3번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은 where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리가 바뀌면 잘 안 될 거예요. 에러예요. 신텍스 에러예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업데이트 하시고 조회 보시면은 3번에는 지금 현재 시간이 들어갔어요. 이제 게시글 등록에 대한 자동화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게시니까 인서트겠다, 그죠? 누가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내가 요런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레그데이트에다가 나오놓고, 맞죠? 인서트.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그냥 이 느낌인 거예요. 현재 날짜가 알아서 들어간다.